우리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안 와도 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왜 왔어? 왜? 하여튼 뭐. 자, 제가 물론 이제 사회부장 하면서 후배들 많이 들어와서, 항상 그 강의를 들어가면, 그 사회부 관련된 건 아마 10분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카카오 사거라, 뭔 주식 사거라, 뭐 하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요거 넘기는 거는 이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원래는 제가 주식하고 경매하고 부동산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일단 간단하게, 제 전공인 주식만 좀 할 테니까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어요. 5천. 그죠? 그러면 과연 코스피 5천이 올까요?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사상 그 유례 없는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곰 3마리 알죠? 그렇게 제가 물론 여기다가 첨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보기에 미국 시장, 한국 시장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게? 일부 대형주에만 편중돼 있어. 아마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오르는 건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 이런 것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대형주에 편중돼 있어서 다수 종목은 여전히 부진해요. 이런 것들이 지수를 어떻게 견디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지수와 체감의 괴리가 있다. 두 번째, 아까도 말했던 특정 업종 중심에, 그래서 한 종목 혹은 한 산업이 삐끗하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급락한다. 그 다음, PER 알죠? 주가 수익률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까지 지수 평승의 그 상승, 요즘 보면 비상적으로 매출 안 좋은데 막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되고, 다음, 외국인이, 실은 내가 선물을 갖고 와서 퀴즈를 내고 맞추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선물을 못 사왔고, 자, 외국인들 최대 주식 보유 몇 %? 혹시 아는 사람? 우리 막내 기자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주식 그 보유 몇 %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막내 기자님? 네. 그, 1988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지 알아? 1988년, 물론 안 태어났겠지만. 자,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주식을 보유했을 때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보통 한 31%, 2%? 31%.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인데 거의 지금 고점에 오긴 왔어요. 물론,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었어요. 88년에. 그래서 제가 88, 9학번인데, 선배들한테 이제, 동문회 찬조금 같은 거를 많이 거두러 다녔어요. 근데 그 선배들의 60% 이상이 다 증권회사를 다녔어. 진짜요. 그래서 갔더니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과외하지? 예, 과외합니다. 한 달에 얼마 버냐? 한 번 가면 한 달에 한 30만 원? 두 건 하면 60만 원 법니다. 그때 하숙비가 12만 원 시절이에요. 89년도에. 그래서 과외도 한 3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선배가 처음 저한테 권했던 주식이 뭐였냐면,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수기에다가 전화로 하면 선배가 써줘요. 몇 주, 얼마에 사고. 이랬던 시절인데, 여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갑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가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보면, 금리가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돈이 시장에 풀리죠.
그죠? 은행에 있던 돈이 풀려. 유동성을 밀어 올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런 또는 이런 거품들이 생기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천 시대는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의 계단 혹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N자 구조로 해서 갈긴 갈 건데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자,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구야? 우리 맞죠? 제롬 파울이야. 예, 제롬 파울인데 이 아저씨 보면 약간 좀 꼬르만이 생겼어요, 사람이. 그죠? 근데 그제 무슨 말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시장도 오늘 되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연준 의장인데 이 사람은 시장의 구원투수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파월 발언에 함정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이야. 참고로. 자, 이 사람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플러스 역할도 하지만 마이너스 역할도 하는 균형 조종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웃긴 게 있어. 파월은 부자야. 친구들 다 자산가들이야.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느 주위에 있는 그런 자산가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주식을 미리 팔 수도 있지만 또 안 팔 거야. 누가 팔죠? 개인들만 팔어. 자, 올해 4월에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주가가 급락했어. 다시 또 올랐잖아. 그때 개인들만 다 털려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대요. 이런 상황. 자, 그래서 기관 자산가들은 저가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가들만 손실을 떠안는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되풀이.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깨우쳐야 돼. 그래서 주식시장의 수익은 공포를 먹고 살아요.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고 급락하면 절호의 찬스인 거야. 절호의 찬스. 그래서 이렇게 계좌 깠더니 그냥 파란색 10% 풍등한 다 마이너스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뒤에 가면 전략을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 이런 파월의 반복된 발언, 시장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 자, 주식은 아주 간단해.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이건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 금리 인하의 역설 플러스 거품 위험 얘기했죠. 실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미국시 마찬가지고 뭐가 떨어지죠? AI 이런 빅테크, 우리가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있죠. 엔비디아, MS 이런 것들이 급락해. 지수를 갖다가 막 떨어뜨려. 그래서 사람이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주식은 한꺼번에 다 몰빵해서 사지 마는데 뒤에 몰빵할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되고, 그 주식은 나눠서 사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따 뒤에 보면 알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고점이에요. 고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당한 거하고 아는 거 당하는 건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무슨 주식을 사야 할까? 자, 제가 항상 우리 후배님들한테 얘기했던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였죠? 트렌드, 미래.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트렌드. 그 다음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요게 바로 주식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오클로 전도사였어요. 딱 2년 전에 아마 한 1월 달부터 5월 달에 아마 상장했으니까 항상 그랬어. 트렌드. 자, 앞으로 산업이 계속 발전해. 더 많은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해. 그러면 소형 원전인 SMR. 자, 후배들한테 내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셔야 돼요. 자, 소형 원전. 자, 여기가 지금 중구죠? 근데 갑자기 중구가 정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차 한 대가 와. 코드를 꽂아. 그러면 갑자기 불이 다 켜지면서 한 10년 쓸 수 있어요. 소형 원전은 뭐냐면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핵 잠수함 알죠? 핵 잠수함.
이동하죠. 그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지. SMR은 소형 원전인데 굉장히 그 고농축으로 만들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뭐 SMR 또 UAM, 뭐 어번, 뭐 에어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알죠? 요런 거 트렌드 5년, 10년을 보고 가야 되고 미래를 봐야 돼, 미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볼 때, 혹은 주간지를 볼 때, 혹은 유튜브를 볼 때 미래, 앞으로의 트렌드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반도체는 물론 맞아. 반도체는 이렇게 계단 곡선으로 기술이 발전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황해 법칙도 있고 있는데 모든 기술은 거의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SMR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UAM, 하늘나는 트로택시 뭐예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잖아. 우리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트렌드와 미래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읽는 게 중요한데 이거가 어떻게 실제 적용이 되고 상용화가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UAM이 내년쯤에 상용화가 되면 올해 말쯤에는 많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리스크 관리가 필수예요. 자, 우리 주식을 보면 뒤에 지분 변동 공시 같은 게 나와. 공시. 그죠? 거기서 수시로 좀 부지런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에 하지 마시고 이동할 때 혹은 뭐 자기 전에 얘들은 변동성이 커요. 또 불확실성도 커. 그래서 대주주 혹은 CEO들이 주식을 더 샀는지 혹은 팔았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뒤에 가면 AI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책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없어요. 참고로 알면. 자, 투자는 단순 추천이 아니라 학습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투자는. 특정 종목도 중요해. 물론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 혹시 주식회사에 있으면 내가 그 차트를 좀 만져줄 텐데, 자, 오클로라는 종목이에요. 오클로라는 종목.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산 게 2024년 한 5월 뭐 한 그때쯤이었나? 6월쯤이었나? 그때 3달러, 뭐 4달러, 5달러, 6달러, 7달러 뭐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래도 최근에 145달러까지인가 뭐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조정받은 뭐다? 기회다. 좋은 기회다. 원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약은 계속 체결을 하고 있어. 당장 매출은 없지만 그래서 원래 매출이 없는 회사는 100달러가 한계예요. 100달러가. 그런데 140달러가 넘었어. 이유는 뭐냐? 그만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거고 두 번째는 투기 세력도 몰린 거야. 예전에 아마 우리 후배 한 분이 매경신문 일면에 SMR 어쩌고저쩌고 썼어. 기사가. 그랬더니 그 후배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 선배가 매경 일면 데스킹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도 늦지 않았었어. 왜냐면 SMR 오클로가 그때 아마 50달러, 60달러 했을 거야. 그것도 비싸다고 다들 그러는데 투자는 조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 자,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알려줄게요. 차트 알죠? 여기 이 차트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신 분? 없죠? 없지? 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캔들이죠. 여기 캔들. 양초. 빨간 국도 파란 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는 선 이동평균선 5일, 20일, 60일, 120일. 이게 일주일, 뭐 20일이면 한 달, 뭐 이게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 거래량은 자,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했잖아. 거래량 매물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자, 왜 중요한지 뒤에 나와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길게 있네? 이게 뭐다? 매물대다. 이것도 매물대다. 근데 최대 매물대는 뭐다? 이거다. 이거잖아, 이거. 길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매물대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거래량. 거래량이 빨갛게 올라오면 유심히 봐야 돼, 우리는. 자, 이건 유의미한다고 봤는데, 이때 사도 물리진 않잖아. 떨어지다가, 근데 매물 돌파를 못했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게. 돌파를 못하면 또 떨어지거든. 근데 거래량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해도 올라가네? 자, 이렇게 퐁당 나와. 사야 돼, 무조건. 퐁당 나왔잖아. 사야 돼, 무조건. 그래서 올랐잖아. 매물대를 돌파했잖아. 그래서 거래량과 매물대가 제일 중요해요. 차트에서는. 오케이? 거래량은 돈이 몰리는지 빠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량은 심리예요, 심리. 그 다음, 매물대는 돈이 어디에 몰렸는지를 알아. 자, 뭐 뒤에도 나올 건데, 이게 최대 매물대야. 그 아래에서 타면 100점 100승으로 이겨, 무조건. 이겨요. 왜? 사람들은 다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랐잖아, 이렇게. 예,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 매수 매도 원칙.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대학교 때부터 차트 공부도 하고 책도 겁나게 많이 보고, 하여튼 아직은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고도화된 뭐 스킬이 아직 없기 때문에 원칙을 가져야 돼. 자, 손절. 우리 첫날 떨어지면 내일은 오를 거야. 둘째 또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은 오르겠지? 근데 그날 또 떨어져. 한 반토막 나. 다시 오르겠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패턴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5% 떨어지면 팔아라, 뭐 10% 떨어지면 팔아라, 이런 룰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잡소리야, 잡소리. 여러분들은 초보잖아. 자, 3일 연속 떨어지면 일단 팔아. 일단 팔아. 손해보더라도 팔아.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매물대 아래로 떨어지면 내가 뭐라 그랬죠? 다시 회복한다. 매물대 아래, 최대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사야 돼, 다시. 그럼 다시 회복해서 만회할 수 있거든. 손절 원칙 중요하고, 분할은 뭐냐면 2, 3, 5 원칙인데, 내가 우리 김건훈 선배한테 오클로가 좋다는 걸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몰빵. 이게 바보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처음에 한 20만 원 사. 그리고 뭐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 그 또 30만 원 더 사. 그리고 나서 했는데 다음날 또 떨어졌어. 50만 원 더 사.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 보니까 혹시나 떨어질 걸 대비해서 뭐 조금 더 남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2, 3, 5 원칙으로 가고, 자, 최대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사도 돼. 진짜로 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오클로에 대한 그 이익을 보고 하는 게 한 150달 정도로 잡아놨어요. 네? 150달 정도. 근데 목표가를 항상 정해야 돼. 제가 오클로를 후배들한테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올해 50달러 갈 거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었어요. 또 올해 뭐라고 그랬어? 올해 100달러 갈 거다. 100달러 넘어버렸어. 다시 해봤더니 한 150달러는 갈 것 같네? 근데 혹시 또 몰라요. 200달러 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일단 매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주식은 지금 최근에 미국 보고서를 읽어보면 오클로가 실험에 계속 성공을 하고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이미 획장 사업을 가지고 있잖아. 기술이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실패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 않고 상용화되면 $1,000 갈 거야. 난 장담해. $1,000 갈 거야, $1,000. 테슬라, 엔비디아 잽도 안 돼.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인 거예요. 소형원전. 그리고 오클로는 재밌는 게, 우리는 원전은 핵 폐기물이 생기잖아. 근데 오클로는 그 폐기물을 재생하는 80% 재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클로를 사라고 했던 거고, 그 오클로의 더블로 그 같이
쌍둥이처럼 가는 게 라이트 에너지라고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올 건데 걔는 핵연료봉을 만드는 회사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이따 보면. 자.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야 할까? 이따 이거 내가 좀 알려줄게요. 이게 다 아까 매물대, 거래량, MACD 오실레이터라고 이거는 추세 전환 지표야. 봐봐요. 여기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음막대가 아래로 길어. 여기도 아래잖아? 쭉 올라갔어. 이거 올라갔죠? 요때 사면 돼, 요때. 어떻게 돼요? 올라갔잖아. 이 추세 전환 지표야, 이게. MACD라고. 중요해요. 그 다음 그 아래. 거래량, 이게 변동 지수인데, 스토캐스틱 테스트. 똑같아, 이것도. 그래서 MACD하고 두 개를 같이 놓고 같이 보는 거야. 주식은 오르고 떨어지고, 자, 요거랑 같잖아. 올라가는 즈음에 이때쯤이야. 뭐 이때쯤 사도 되겠지만, 요때쯤 사면 돼. 요때쯤. 그래서 이 지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 이거는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 기본은 아니고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 이거 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터득한 방법인데, 중요해요. 오케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거래량은 의미 있는 상승 빨간색 아까 말했고, 매물대 반드시 아래에 살 것. 그 다음에 MACD, 스토캐스틱, 음량 전환. 그 다음에 1번 봐봐, 1번. MACD 최대 음막 돼 있죠, 여기. 그 다음에 2번, 이 보면 최대 매물 통과. 못했지, 근데. 재차 또 하죠. 3번, 스토캐스틱 재상승. 그 다음에 4번, 재차 매물대 통과. 자, 한 번 매물대를 통과를 실패하면 그 다음 매물대 통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오랜 경험상 90% 이상. 그런데 두 번 실패하면 다시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반반 정도 되니까. 그런데 두 번 해갖고 돌파하면 크게 가요. 자, 최대별 돌파했잖아. 쭉쭉쭉 가잖아요. 쭉쭉. 미래를 먹고 사는 트렌드 기업인데 얘는 뭐야 이렇게 쭉쭉 가잖아. 이런 걸 사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될까? 제가 후배들 많이 강조를 했는데 못 찾겠다 긴 꼬리. 자, 못 찾겠다 깨꼬리. 이거 캔들이라고 있죠? 캔들에 위에 긴 꼬리가 나와. 그럼 그때는 팔아야 될 신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긴 꼬리는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윗 긴 꼬리는. 그리고 여기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표시는 안 했는데 십자 표시가 있어요. 십자 표시. 십자 표시. 십자 표시는 추세 전환 캔들이에요. 십자 표시. 내 표시는 안 해놨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양도 세금이 얼마다?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나가는데 세금이 무려 22%야. 제가 작년에 후배들 술 많이 사주느라고 돈이 좀 없어가지고 무심코 한번 팔았다가 양도세에다가 지방세 다 냈거든요. 근데 하여튼 세금이 250만 원 공제하고 22%를 내야 되니까 이런 트렌드 주식은 안 팔아도 돼. 가지고 있으면 돼. 예를 든다면.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AI 테마주나 혹은 빅테크 같은 것들은 걔들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해. 그런 걔들은. 그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거의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차이인 거니까, 자, 내가 한 1,000만 원 벌었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기자들 많이, 증권부 기자 할 때, 많이 동기들하고 내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3만 원 더블로 만들어 보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게임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목표가 세워지면 세금을 내고, 팔고 세금을 또 내. 또 그거 또 사. 오케이? 그래서,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주식은 웬만하면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한 채 살 때 정도 되면 그때 팔고 세금 한 20억 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세금 내고 돈을 모으는 거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요즘은 증권계좌 안에서 그 양도세 한 5만 원인가 내면 다 계산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 4월 며칠까지인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7월 달에 양도세를 다 계산을 하든지 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4월에 기억에 4월이었던 것 같은데 4월에 그냥 5만 원 내고 그 안에 누르면 다 해주거든 자동으로. 하시면 돼. 자, 그럼 오쿨러를 어떻게 찾았을까? 이게 중요해 이게. 난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나는 낚시법을 가르쳐주고 어디 가서 낚을 건지 어느 장소에 가서 낚을 건지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좋은 건지 이런 걸 알려주러 온 사람이고 저는 오클로도 물론 좋은 지식이지만 자 2024년 5월이었어요. 뉴욕 증시에 아마 이게 백도어로 해가지고 아마 이게 상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봐봐요. 여기 보면 그 기억에 뭐 그때 아마 5달러 뭐 4달러 그랬어요. 네. 그러다 떨어졌다가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미국 보고서 같은 게만 나오면 좀 읽어봐야 돼. 그래야 미국 뭐 트렌드를 알 수가 있잖아. 왜? 세계의 돈 고간이 미국이잖아. 지금 세계의 돈이 얼마나 많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드는데 거기에 SMR 기술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소형원전이 뭐지? 그래서 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봤어요. 스몰 모듈 리액터 이게 어떤 기술인지 그래서 언급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SMR 뭐 MOU 체결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오클로를 만든 사람이야. 어떻게 대주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오클로는 샘 올트만의 회사인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챗GPT 쓰잖아요. 그죠? 뒤에 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사야겠구나 무조건. 그때 나는 오클로에 꽂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 재산을 거의 오클로의 와이프랑 같이 몰빵하다시피 했어요. 전 재산. 뭐 전 재산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퇴직금도 딱 절반 넣었어 여기다. 저번에 조정받을 때 나머지 절반은 또 다른 데 넣고 뭐 여튼 그래서 SMR을 사야겠구나. 그래 나서 뭐 전력 공급 나오고 뭐 해가지고 한참 잘 나가다가 25년 4월 아까 말했다시피 그때 시장이 갑자기 별로 안 좋았어요. 파월 뭐가 그때 멘트도 있었고 얘가 쭉쭉 떨어졌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그때 제 기억에 아마 17달러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 17달러까지. 그래서 내가 또 카톡 날렸어 후배들한테. 찬스다. 전재산 할 때 집어넣어라. 17달러 마지막 기회다. 진짜로. 내 아주 많은 후배들한테 카톡 날리고 전화하고 형, 그 국장 다 필요 없고 다 팔어. 1,000만 원? 그 금방 벌어. 마지막 찬스야, 사. 그리고 내 농담이 아니고 한 50명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산 사람은 솔직히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 오클로 뭐 생소하니까. 근데 뭐 술자리나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계속 얘기했어요. 사, 오클로. 근데 17달러인데 갑자기 막 34달러 되니까 막 전화 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형, 사. 올해 100달러 갈 거야, 사. 그래도 안 사더라고. 여튼.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DR의 AI 붐, 뭐 대형 계약, 규제 훈풍, 투기적 매수, 공매도 청산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오클로가 올랐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주식은 맞아요. 근데 매출이 아직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은 체결하고 있고 기술은 27년이니까 내후년이죠. 빠르면 내년 말에도 될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런 것들. 자, 그럼 무슨 주식을 살까? 자, 퀴즈. 우리 AI가 발전하면 무슨 주식이 가장 뜰까? 응? AI가 발전하면
무조건 발전하는 산업이 하나 있어. 자, 뭘까요? 맞춰봐요. 맞춰봐. 아는 사람은 조용히 하고. 자, 우리 무슨 주식이 가장 발전하고 AI가 뜨면? 맞아요. 신약하고 제약 바이오가 떠요. 왜? 저는 오래전부터 아마 올해 초인가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3, 4개월 전에 미국 보고서가 나왔어.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읽었나? 진짜로. 왜?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초고속 분석해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을 줄여줘.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줘요. 그래서 신약, 제약, 바이오가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4개월 전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우리 AI랑 같이 해서 종목을 발굴해서 2개를 발굴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게 4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 뒤에 나올 건데, 2개를 샀어요, 4달러짜리 2개를. 자,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한 달 뒤에. 자, 하나는 12달러, 13달러까지 갔고, 하나는 5달러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물타기해서 5달러에 팔았어요. 결국, 근데 4달러에 산 거, 지금 아마 12.4달러 정도 할 건데, 그거는 AI가 너무 잘 찍어준 거야. 물론, AI를, 내용, 방법이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의 실험에 들어갔어. 뒤에 또 나올 건데, 이따 알려줄게요. 그리고, 미래 산업. 아까 말한 UAM.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는 근데 사람이 너무 투기가 많이 붙어가지고, 부침이 너무 심하더라고. 난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거, 우주. 우주 달 탐사를 왜 하지? 손톱 맞지 말고. 우주 탐사를 왜 해? 맞춰봐. 우주 탐사요? 왜 미국하고 이런 데가 우주 탐사를 할까? 좀 원자재 같은 거 새롭게. 비슷해요. 자, 운석 하나 가격이 막 몇 억 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주에서 가져온 그런 돌덩이 몇 억 하잖아? 그리고 달에 어마무시한 헬륨 헬륨 3인가 헬륨 가스가 있다며. 우주는 지구의 어떤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우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세 번째 우주를 좋아하는데, 우주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일단 그렇고. 자. 그러면 주식 투자, 6개명. 자. 왜 이렇게 늦게 봤어? 원칙 없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손절, 내 목표가, 매수 매도 기준, 이런 거. 그리고 주식시장이 막 콩닥한다고 해서 가슴 콩닥콩닥 해가지고 팔까 말까 막 전화하고 안절부절 하지 마. 주식시장이 콩닥하면 절호의 찬스인 거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이긴 하지만 실은 떨어져. 급락했을 때가 내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야. 자, 아까 매수는 우리 옛날에 주식 경험 중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있죠? 그거 개소리야. 잡소리야. 네. 그거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고, 아까 말한 트렌드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주식은 아까 말했죠. 제가 2, 3, 5로 사는 방법.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도 6개를 넘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내가 공개해 줄 텐데, 뒤에 넣으면 나오겠네. 그리고 몰빵을 해도 한 2개, 3개 정도 하고. 하여튼 3개를 넘어가면 내가 관리를 못해. 언제 3개 다 보고 있을 거야. 3개 이내. 3개 이내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2개도 좋고 한 6개, 10개 막 백화점식으로 하는데 다 마이너스, 푸르댕댕하고 다 마이너스. 이거 안 좋아. 그냥 한 3개 정도로 해가지고 좋은 주식 사면 돼요.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차트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차트는 여러분의 나침반이야. 그래서 차트를 열심히 봐야 돼. 차트를 보면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 이게 중요해. 아까 제가 바이오 두 개를 샀는데 하나가 갑자기 4달러인데 5달러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재무 상태가 안 좋았던 거야. 매출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았던 거야. 그 재무는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오클로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클로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면 안 돼. 중요해. 마찬가지로 아까 UAM 나오는 조비 에이비에이션. 조비 하니까 무슨 뭐 조조 아들인가? 뭐 중국 뭐 관련된 무슨 회사인지 알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 회사에 대해 알아야 돼요. 차트도 보고 재무도 보고 일단 기본으로 알아야 돼. 자, 아까 말한 거 또 강조야. 트렌드를 먼저 알아요. 트렌드는 앞으로 발생할 그 매출의 거울이야. 트렌드. AI가 전기가 많이 먹을 줄 여러분들은 아마 작년 초에 몰랐을 거야. 근데 저는 한 6년인가 7년 전에 AI 최고의 과정을 들었어요. 빅데이터 과정을. 그때 AI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전력을 되게 많이 먹어요. 왜? 많은 연산들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먹거든요. 우리 비트코인 최고라잖아. 전력 많이 먹죠?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스테이플 코인 상용화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코인은 듣보잡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도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할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거 뭐 있어? 없잖아. 실체. 근데 새로운 하나의 금융시장을 만들어준 건데, 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뭔지 아는 사람?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1 발행액이 한 100억 된다고 그래. 그럼 그 가치에 똑같이 코인을 만들어. 그러면 $1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 코인도 같이 내리는 거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면 합법화, 제도화시킬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그 매경신문 일면에 그 큰 기사가 뭐였죠? 네이버가 두나무, 비트를 인수한다. 굉장히 큰 기사야, 큰 기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인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코인과 관련된 것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돼. 트렌드를 읽어라. 오케이? 자, 다음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는 거예요. 수익은 나잖아? 그럼 내 주식을 팔잖아요? 그럼 한 100만 원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주식은 내가 오늘 팔면 내일 모레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수익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 반드시. 중요해. 한 이틀 쉬어, 그냥. 이틀 쉬고, 아이고, 이틀 또 뭐 다른 거 뭐 살까? 기지개하면 켜고, 공부하고. 이틀 뒤에 수익만 따로 통장에 넣어놔. 그럼 내가 100만 원 꼭 했는데 수익만 빼놨더니 수익 통장에 100만 원이 쌓여. 그럼 나는 이 주식 계좌에 있는 100만 원 잃어도 되네? 잃어도 되잖아. 근데 주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뭐 50만 원 가다가 또 박을 수도 있고. 원금 통장을 만들어 놔야 돼. 수익 통장. 이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계좌가 2개 있는데 다 빼요, 항상. 이게 팔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해야 돼, 요거.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어. 200 됐네? 이제 지금 넣으면 한 400 될 수 있겠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말 콩떡이야. 무조건 잃어. 내 보기에 99% 무조건 잃어. 수익 통장을 만들어야 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나는 정말 우리 후배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자, 아까 앞에 나왔죠? 주식은 도구고, 목표는 여러분들의 부를 키워주는 거야. 근데 항상 후배들한테 말하거든. 가난한 기자 될래? 부자 기자 될래? 가난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가난한 살래? 좀 잘 살래? 난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이 뭐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여러분들이 또 선배 제가 뭐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뭐 좋잖아요. 뭐 수익이 나면. 자, 오케이? 단기 수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인생 계획 속에서 자산을 키우는 수단으로. 돈을 모으면 되게 즐거워 행복해지고, 그동안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주식은 도구일 뿐이야. 난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목표는 내 인생의 어떤 그 부를 만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하지. 이건 이제 없어. 이건 이제 여러분 그 중고에 없어. 저는 이제 주말마다 AI를 가지고 한 10시간 시켜요, 10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날. 별걸 다 해요. 근데 내 그 AI 걔 이름은 해피야. 우리 어렸을 때 강아지 이름이거든. 근데 해피야 그래 그러면 내 주인님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 오늘은 뭐 할까요? 그러거든. 자, 저는 정말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룸메이트가 동원증권 다녀가지고 그분한테 처음 일본 차트 책을 보고 처음 배웠거든. 그러다가 기자가 되면서 계속 뭐 대학교 다닐 때도 주식사를 했으니까 기자가 돼서도 계속 차트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나보다 더 잘한 놈이 나타났네? 센 놈이 나타났어. 바로 해피야, 해피. 얘는 나보다 차트 분석을 너무 잘해.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 나는 얘를 거의 100% 신뢰하는데, 자, 그냥 사지 마. 자, 중요한 거. 자, 그때 이름이 뭐였지? 조성호. 아, 성호. 우리 성호 후배님. AI한테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학습이야. 빙고. 대신 오늘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게 오느라고 선물을 못 사왔어. 내가 오늘 스타벅스 카드를 10장 사올려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사지를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학습이야.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학습은 어떻게? 그냥 물어. 뒤에 온다스 홀딩스라는 회가 있어요. 매매 전략은 딱 물어봐. 쓸데없는 얘기만 해, 이렇게. 뭐 애가 뭐 하고 당연히 참고용이고 뭐 적용해야 해. 대부분 다 이렇게 해. 해피야, 내가 지금 뭐 샀으면 좋겠니? 대부분 다 이렇게 해. 해피를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까 뭐라고? 학습. 학습이 중요한 거야. 스터디. 해피를 학습을 시켜야 돼.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이건, 진짜 내 영업 비밀인데, 특별히 알려주려고. 자, 잘 봐요, 이거. 이게 차트에 보면,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일 거야. 차트가 4개가 있어요. 그 차트 4개를 다 캡처를 해서 얘한테 다 학습을 먼저 시켜줘. 숙지의 해피야.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내가 그냥 뭐 한 건데, 매매 전략, 난 사고 싶어. 이 종목을. 딱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줘. 기술적 매매 전략. 단기, 중장기, 매수 방법. 이거 절대 알려주지 마. 이건 내 진짜 영업 비밀이야, 영업 비밀. 당연하지. 그리고 캡처하면은 10장까지. 중요한 거. 무료 버전 쓰지 마. 해피 멍청해. 유료 버전 22달러 주고 해. 내가 퍼플렉시티 제미나이라 써봤는데 챗GPT가 제일 나아요. 퍼플렉시티는 수학 문제를 좀 잘 푸는 것 같고 제미나이는 시를 잘 짓더라. 해보니까 진짜 삼행시 정말 잘 지어. 제미나이. 나 정말 감탄했어.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과열권이나 단기 눌림 가능. 요때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면 올라가다 눌린 거야. 조정을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어요? 매수 적합. 그러면 우리는 이 달러에 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매물대 보고 MAC도 보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보고 맞춰서 봐봐. 그러면 좋은 종목인 것 같아. 사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차트 분석하고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해피한테 물어보고 사는 거야. 혹시 아리까리하면 나한테 개통으로 물어봐. 그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끝인데 요거가 국내에 나온 가장 많이 보는 책이에요. 이거 별로 비싸진 않고 그냥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하나 봐요, 중고로. 그리고 내 실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요즘 책 세 권을 가장 최애하는 책이거든. 두 번째, 회계 이야기. 정말 재밌어. 웬만하면 추용이 돼. 이거 세 개 다 중고로 사가지고 봐. 정말 재밌어. 그 다음, 세 번째, 경매 권리 분석. 실은 여러분들한테 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매 관련해서 내가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하고 일단은 거의 된 건데 이번 추석 연휴 때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앞에 꼼꼼히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두 개는 워낙 재밌고 요거는 이렇게 보면 뭐 좀 이해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하고 짧게 한 10분 정도? 네, 질문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 산업은 아까 말했던 조비 에이비에이션, 어번 에어 모빌리티, 아처 에이비에이션 똑같아. 온다스 홀딩스 최근에 발굴한 종목인데 얘도 이런 UAM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특이한 게 엄청나게 많은 좋은 회사들을 막 M&A를 해. 돈이 많더라고. 재무도 좋아. 최근에 급등하고 있어요. 네. 여튼 말한 오플로. 솔리드 파워는 전고체 배터리 좋은 회사인데 아직 기술력이 조금 안 되나 봐요.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양회사 컴퓨터인데 솔직히 저는 이거 잘 안 사요. 이거는 비싸. 우리 좀 싼 거 사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많이 하면 이익이 더 많이 나잖아. 이렇게. 신약 바이오. 최근에 발굴한 게 레졸루트. 희귀질환하고 당뇨인데 저혈당.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서 성공한 게 요거였어. 4달러 사가지고 13달러씩 올라가네. 코젠트. 여하튼. 자, 질문 받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가 오늘 잘 살지만 내일 아파서 한 일주일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하세요. 일본 기준으로. 일본 기준. 자, 내가 아까 한국장은 오르는 것만 오르고 다 안 오르고 거품이 많아 지금.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미국식을 하라는 거야. 한국 주식은 아까 말한 그러니까 예전에 직전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는 그거였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비티. 세 개는 내가 보고서도 안 썼어. 요거 분명히 오를 거다. 두산 에너비티 12,000원, 3,000원 사가지고 한 5만원, 6만원에 팔았던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와이프랑 같이 26만원을 사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 100만 넘었는데 와이프는 한 장을 하니까 한국 환장이 아니고 한 장을 하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 아마 SK 하이닉스도 후배들 몇 명을 말했어. 하이닉스 사거라 하이닉스 사거라. 결국 30만 넘었잖아. 그 세 개 근데 너무 편식이 심하고 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진짜 좀 스킬이 많아야 되니까 그 추천하지 않는 거고 차라리 정당한 세금을 내고 미장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 미국에는 한국보다 시장이 몇백 배인데 얼마나 좋은 주식들이 많은데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4개 캡처해요. 캡처. 난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캡처가 돼. 이렇게 캡처 누르기 이런 거 있잖아. 그 설정하면 되거든. 4개 해가지고 바로 캡처해서 주면 일봉이 아름답던데 그러면 해피가 뒤에 보면 일봉이 아름답처럼 보이시나요? 막 가끔 농담해. 진짜로.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주거든. 그냥 물어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학습. 자, 떨어지면 기회인 거예요. 기회. 떨어지면 기회인 거야. 내 말했잖아. 나는 장담하건대 소형 원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상용화되면 오클론은 정말 $1,000 갈 거야. 내가 정말 예언자는 아니지만 2년 동안 예언 2개 다 맞았잖아요. $50 갈 거다? $60 갔잖아. $100 갈 거다? 갔잖아요.
내 보기에 아마 내년 말쯤에 200달러, 뭐 300달러, 뭐 상용화 좀 가시화되고 뭐 된다고 그러면 금방 뭐 300달러. 얘들은 우리가 말하는 양자 컴퓨터는 물론 좋아요. 그것도 혁신은 맞아. 근데 SMR 이런 건 진짜 세상에 있어 보지 못한 새로운 혁신이거든. 돈이 필요하면 팔고,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트렌드나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은 그냥 갖고 있고, 자, 한 방에 세금 내기나 차라리 나중에 한 100억 벌어서 22억 세금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목표를 정하라니까. 내 1억 버는 게 목표다. 그럼 1억 정도 벌고 2200 세금 내고.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거 먼저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팔고, 야금야금 파는 건 비추. 야금야금 팔면 세금만 복잡해져. 계산하는 게. 내가 그거 놓치면 그 세무사 써가지고 하든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은데. 야금야금 팔면 길이만 늘어나. 페이지만. 내용만. 그러니까 1억을 정하든 1000만 원을 정하든 해서 한 번에 파는 게 좋아. ETF는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거. 난 저기 ETF 물론 잘하면 정말 좋은데, ETF는 시절이 좋으면 좋을 수 있긴 한데, 솔직히 ETF를 저는 한 번 해봤는데 안 해요. 제가 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와. 그래서 웬만하면 ETF는 뭐 내가 이 투자에 맹하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좀 비추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우리 함정이 하나. 나는 배당주만 해가지고 배당 받을 거야. 그 잡소리야. 재산 한 100억 있고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배당주만 사서 따박따박 사방일기 받으려면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벌어야 될 게 많잖아요.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 배당주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미래 그 다음에 트렌드 하는 주식들을 사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재밌잖아요. 이거. 내 통장에, 수익 통장에 돈이 막 차곡차곡 쌓이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요즘 예를 들어서 비단, 이런 예를 들면 좀 미안한데, 와이프하고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 와이프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통장에 돈이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가요.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와이프는 수익이 1000%가 넘어요. 5% 사가지고. 네. 엑소는 비공개. 하여튼 1000%가 넘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거의 한 7, 800%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수익을 가져가라고, 저도.